네, 이번 시간 시작에 앞서서 미리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코멘트를 듣기가 조금 거북할 수도 있는데 미리 사과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최대한 목소리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대구입니다. 동대구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아마 KBO의 삼성 라이온스 생각이 나네요. 삼성 라이온스 하면 또 이승엽 선수 있고 제가 뭐 팬인 적은 없었습니다만 그게 많이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자 오늘은 제가 여기 동대구역 앞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광주를 갈 겁니다. 광주를 갈 건데 여기 동대구역을 가서 기차를 타고 광주까지 한번 이동해보자 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야? 이보세요. 사실은 발언법이다! 페이크다 이 X들아! 죄송합니다. 이건 페이크였어. 민망하네. 여기서는 동대구역을 안 가는 페이크를 시전했다지만 사실은 대구에서 광주까지 철도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버스 이용이 추천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바로 버스터미널로 가도 되니까 여러분은 현장에서 방금 전 장면처럼 행동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수습 불가능이야. 남부지방에 있는 광역시는 호남지역의 광주광역시, 영남지역의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광주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로는 호남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울산광역시로는 호남, 남해고속도로와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지선, 경부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까지 추가로 더 이용해서 그리고 대구광역시로는 광주 대구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으며 이 고속도로망을 활용해 고속시외 버스 노선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호남 간을 이어주는 대중교통편, 오늘은 광주와 대구 간을 이어주는 대중교통입니다. 탑승 챕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취재 당일에 일어났습니다. 자, 제가 3시 20분 차를 타야 되는데 원래대로면 이 3시 20분 차가 우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승차원에 들어온 게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타도 되는 건 맞나? 야, 이거 전혀 예상할 일 못했는데요. 가보겠습니다. 15시 20분 동대구발 광주행 모두 맞습니다. 1번 좌석 승차권 태그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등요금으로 프리미엄을 이용한 적이 없었는데 아무튼 동대구에서 광주행 고속버스 탑승은 3층에 15분 홈인 것을 기억해 두세요. 한 층에 탑승 플랫폼들을 설치해 둔 게 아니라 하차원 포함해서 3층에 걸쳐 플랫폼들이 설치돼 있고 3층과 4층별로 버스의 노선 방향도 다 다릅니다. 이제 플랫폼에서 빠져나와서 광주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터미널 출발을 할 때 바깥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출입구로 바로 빠져나가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3층 플랫폼 출발이라 먼저 1층으로 내려가는 과정부터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는 과정에서 빙빙 돌아가는데 마치 건물 주차장 탑을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 주차장에서 차 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갈 때 핸들 들고 뱅뱅 돌았거든요. 이 딱 그 주차장 분위기 느낌이 좀 듭니다. 군에서 나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앞으로 나왔습니다. 동부로를 이용해서 신천역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복합환승센터 북쪽 대구공항 근처에 803 IC를 통해서 고속도로 진입을 바로 하지 않고요. 고속도로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곳을 들러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신천역을 막 지난 곳이고요. 바로 다음으로 나오는 교차로가 하나 있습니다. 신천교 내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여서 신천대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신천대로 한번 지나가기가 쉽지는 않죠. 이렇게 차가 많은데 본선 합류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신천대로로 들어오면 잠깐 동안이지만 고가로 지나가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에서 보는 도시 풍경은 참 괜찮은 것 같단 말이죠. 건물도 많이 들어서 있는 그 도시의 모습이란 게 말입니다. 하지만 신천대로는 지하로를 통해 통행하는 경우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경대교 지하차도와 도청교 지하차도 쪽 북구 침산동입니다. 실선이 그어져 있어서 이 규칙에 따르면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곳이기도 해요. 이거 상습정체 아니랄까봐 차가 섭니다. 이럴 때는 제가 괜히 다른 차로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거나 다른 차로로 잘 안 옮겼다 생각도 합니다. 이때는 다른 차로가 조금이라도 잘 지나갔어요. 이럴 때 확실히 부럽단 말이지. 신천대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이제 노원로로 들어왔는데요. 노원로를 쭉 타고 가다가 만평 내거리에서부터는 다른 길을 이용하게 됩니다. 광주 방향으로 갈 때는 이렇게 노원로를 이용하지만 동대구 방향은 이 경로로 안 가고 공단 쪽에서부터 신천대로를 이용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신천대로에서 봤던 것과는 다르게 다니는 차량들의 대수가 적은 편입니다.
현재 여기는 노원동 인근입니다. 노원 119 안전센터 앞을 지나갔고요. 팔달 신시장도 지나갑니다. 조금 뒤면 중간경유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만평대거리에 도달하니 위에 모노레일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대구도시철도 3호선인데요. 만평대거리에서 만나는 3호선은 만평역 있죠. 만평역 앞에 2차의 중간경유지 서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동대구에서 출발한 지 27분 만에 왔습니다. 버스가 서대구에 도착한 때에 맞춰서 탑승하라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안내 듣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명이 탑승했습니다. 21인승 프리미엄 버스 기준으로는 준만석이죠. 원래 우등을 운행할 시간이라 28번석까지 표시되었지만 당일 운행 차량 자체부터 달랐습니다. 16번과 22번에서 28번석은 탑승 예정이라고 표시해두고 있지만 정황상 발권을 막은 것 같습니다. 서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만평역 바로 아래를 지나 팔달로로 들어가서 공단역 방향으로 갑니다. 팔달교를 지난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니 와, 이거 정말 엄청난 터닝입니다. 지금 이 과정은 다시 팔달교로 돌아가는 과정인데 금호강 바로 옆 도로를 잠깐 이용하는 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카메라로는 확실히 잘 담지는 못했지만 이 도로가 폭 좀 좁은 왕복 2차로 도로이거든요. 잠깐이었지만 금호강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팔달교를 다시 한번 건너고 난 후 신천대로로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로 서대구 IC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쪽은 광주 방향, 동대구 방향 간 이용 경로가 똑같습니다. 신천대로를 통해 이동하다 보면 서대구역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서대구 IC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상의 IC이고요. 우선 현풍 IC 방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은 대구의 금호 분기점에서부터 대구의 현풍 IC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서대구 IC를 통해서 현풍 IC 방향으로 들어가는 이쪽은 과거엔 구마고속도로 본선이었다가 현재와 같이 중부내륙고속도로 체제가 되는 과정에서 지선으로 분리됐습니다. 서대구 IC를 통해서 들어왔긴 했지만 고속도로 구조상 좌측에 있는 본선으로 바로 합류하진 않습니다. 좌측에 있는 본선과 분리된 채로 이쪽에 따로 있는 도로로 계속 주행했다가 남대구 요금소를 지나고 나서야 합류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성서 IC 이용이 가능하고 더 가서는 남대구 IC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여기도 주행 속도가 느린데 앞모습을 담아내지 못했지만 많이 막히고 있는 겁니다. 이 프리미엄 버스가 앞에 모니터가 설치되는데 이게 앞쪽 시야를 완전 가려버려가지고 못 보는 단점이 있어요. 이제 남대구 IC와 요금소도 지났고 비로소 본선과 합쳐집니다. 편도 4차로 구간으로 이어지고요. 유천 하이패스 IC, 화원옥포 IC와 옥포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지나는 이 지점이 화원옥포 IC이고요. 여기 바로 다음에 옥포 분기점이 있습니다. 옥포 분기점에서 광주-대구 고속도로와 갈라지게 됩니다. 광주 가려면 광주-대구 고속도로 이용을 해야 하죠. 옥포 분기점이 나오면 노면상의 분홍띠 따라서 봉고령, 광주 방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김천의 경우 고령 분기점에서 여주, 양평 방향 중부내륙 고속도로로 바꿔 타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영호남을 이어주는 고속도로 중 한 곳, 광주-대구 고속도로에 온 것입니다. 과거 명칭이 88 올림픽 고속도로였고 무려 왕복 2차로로 뒤에 있는 긴 구간이 2010년대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옥포 분기점을 통해 광주 대구 고속도로로 들어온 후 논공휴게소, 고령 분기점, 동고령 IC, 고령 IC, 합천의 해인사 IC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논공휴게소까지는 대구 소재입니다. 여기가 논공휴게소인데 반대편에 금호호수 2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논공휴게소에서 쉬었다 가는 노선이 따로 있다면 제보 부탁합니다. 노선버스가 아니고 전세버스였을 수도 있어요. 논공휴게소를 지나면 낙동강을 건너갑니다. 낙동강을 경계로 대구 달성군과 고령군으로 나뉘어지고 이 다리를 건너면서 버스는 비로소 고령군으로 접어들게 되며 바로 고령분기점도 만납니다. 고령분기점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만나죠. 동고령 IC 지난 지 한참 되어서 지금 성산 1터널 지나가는 중인데 통행 속도가 좀 느리죠. 2차로를 통제하고 CCTV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령 IC로 가는 중에 이렇게 서로 간에 도로가 많이 떨어진 구간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해천 위를 지나가는 중에 이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제 고령 IC에 닿습니다. 여기까지가 고령군 소재 고속도로 IC이고 다음에 나오는 해인사 IC가 합천군입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나서 바깥쪽으로 빠지니 졸음 쉼터에 세우는데요. 제가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 옆자리에 앉은 분이 아까
고령 IC쯤에서 화장실 호출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지나가던 그 고령 쪽에는 휴게소 하나 없단 말이죠. 대구의 논공휴게소 바로 다음이 거창한 휴게소라서 고령 IC 기준으로 약 20km를 날려서 합천군을 지나야지만이 거창한 휴게소에 닿습니다. 당장 급한데 거창한 휴게소까지 가야기가 부담되죠? 그 타이밍에서 따로 요청을 안 했더라면 그대로 거창한 휴게소까지 아마 달려야만 했을 겁니다. 조른쉼터가 여기서 살려준 겁니다. 해인사 IC를 지나서 야로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교량 높이만 109.7m라고 하는데 이날에 좌측면만 보며 가다 보니까 제대로 실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교량 높이 수치를 알고 나니 토목기술 역량 집중이 굉장했을 거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야로대교를 다 지나고 나면 야로 2터널로 이어지고 야로 1터널, 가야 1에서 3터널, 가조 터널을 지나 거창 한휴게소가 나옵니다. 거창 한휴게소 이후로는 가조 IC, 거창 IC, 함양 산삼골, 동서 만남의 광장 휴게소, 함양 분기점, 함양 IC 순으로 이어집니다. 방금 하늘고속이 지나갔는데 아마 순천 동대구 노선으로 추측됩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2010년대 개량 및 확장 공사에서 환경은 나아졌지만 그래도 급커브 구간이 끼어있고 지금 이 구간처럼 내리막 경사를 조심해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지나는 쪽은 수동면 인근인데 내리막 직선 구간이었다가 우측 급커브가 나옵니다. 이제 함양 분기점에 닿습니다. 대전 통영고속도로 산내 분기점과 통영 IC 방향 이용 가능하고요. 함양 분기점에서 조금만 가면 지금 보셨던 저 시외버스가 이용했던 함양 IC에 닿습니다. 앞으로 서함양 IC, 지리산 IC, 지리산 휴게소 순으로 이어지며 서함양 IC를 지나고 나서는 전북 남원시로 접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1시간 33분, 광주 도착 예상이 18시 37분이네요. 그러면 이번 시간 이 고속버스는 동대구에서 3시간 17분 정도 소요되는 것이겠네요. 지리산 IC로 향하는 중인데 역시 산 쪽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런지 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저 산은 지리산이 아니고 아마 연비산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고속도로에서 보는 산 풍경은 눈으로 봐도 푸르면서 시원해 보인단 말이죠. 휴게소 정차 방송과 함께 들어선 이곳은 지리산 휴게소입니다. 광주 대구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가다가 휴게소를 이용하는 건 이게 처음인데 휴게소가 뭔가 하다하게 생겼네요.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15분 정도 휴식 타임을 가집니다. 휴게소 한번 정차를 했습니다. 간식이라도 한번 먹으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했는데요. 호두 과자를 한번 노려보려고 했었는데 재료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먹고 그냥 돌아가고 있습니다. 커피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그런 행동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담하고 뭐 산 거의 가운데에 있어갖고 괜찮은 그런 휴게소이긴 한데 터미널 가가지고 따로 뭔가 가식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등을 예약했는데 저기 뒤에 있는 이 금색 버스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버스입니다. 난 분명히 우등을 예약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금색 버스가 온 걸까 생각만 해도 저는 이 일을 가만 보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명백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때가 오후 5시 조금 넘기 시각이었는데 간식이 고플 시각인데도 뭘 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야하게 생겼습니다. 채워주는 건 커피가 든 텀블러와 모니터밖에 없습니다. 모니터는 눈을 채워주는 거니까 인간의 공복을 달래줄 수도 없고요. 근데 커피는 빈속에 마시면 좀 해롭다고 하는데요. 공복에 가까운 상태이니까 몸에 해로운 짓을 우연찮게도 하게 된 것입니다. 몸 좀 챙기자. 그대로 휴게소에서 나왔습니다. 터미널 도착하고 나서 뭘 먹던가 해야겠죠? 앞으로 동남원 IC, 남원 IC, 남원 휴게소, 남원 분기점, 순창 IC 순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동남원 IC는 과거에 남장수 IC라고 쓰고 남장수 삼거리라고 하였던 게 공사하고 나서 변해서 된 곳입니다.
88 올림픽 고속도로였을 당시 가장 마지막으로 남았던 평면 교차 IC가 남장수 IC였습니다. 평면 교차 IC인데 진짜 삼거리나 다름 없었어요. 여기가 남원 분기점입니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이고요. 이곳을 지나서는 순창군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순창 IC입니다. 순창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고추장이 유명하다고 하죠. 시중에도 순창 찰고추장 파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야, 이 고추장 한술 떠가지고 비빔밥에다 버무려 먹으면 참 맛있겠다, 그쵸? 비빔밥 이미지만 보면 군침 흐물나게 돕니다. 앞으로 강천산 휴게소, 담양 IC, 담양 분기점, 고서 분기점이 남아 있습니다. 고서 분기점에서는 호남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그대로 광주광역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거리 간판이 있지만 전주나 순천까지의 남은 거리를 안내해줍니다. 담양 분기점에서 진출했어야 전주나 순천 방향으로 질러가는 경로 운행이 가능했습니다만 고서 분기점에서 진출해도 그리 못할 건 없습니다. 이제 고서 분기점을 통해서 호남 고속도로로 들어갔는데 본선 차량들의 통행 속도가 뭔가 심상찮았는데요. 그런데 이 낌새가 들어맞아서 요금소 직전에 차가 굼벵이 같이 기어갑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을 법도 한 게 이게 이때가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어요. 퇴근 시간이라는 건데 그 시간대 차가 오를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할 법하지 않습니까? 여기 동광주 IC인데요. 그냥 차가 섰습니다. 이미 광주에 들어왔습니다만 마지막 목적지 광주종합버스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게 여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광주 IC를 지난 게 18시 12분쯤이었습니다. 9분 후에 서광주 IC에 왔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우남동을 거쳐가지만 우남동 중간 하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광주종합버스 터미널로 바로 향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나오고 나서 바로 나오는 교차로에서 한번 좌회전 신호되기 때문에 차가 섰다가 조금 뒤 좌회전은 했는데 영 통행 속도가 안 좋습니다. 뭔 일이 있어? 교차로에 설치된 CCTV를 좀 봤더니 어이구야, 차들이 아주 한뭉탱이네요. 북문대로랑 죽봉대로를 이용해야 터미널 바로 앞으로 연결되는데 우남 사거리까지는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서로에서 차가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몇 분 체류했습니다. 우남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이쪽에 시외버스를 위한 우남동 정류소가 있지만 이 버스는 여기에서 중간 하차할 일이 없다고 했었죠. 우남동에서 내려야 하나 갈등 안 해도 됩니다. 동은고가를 이용해서 가면 농성역 방향 죽봉대로로 연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철도 광주선 바로 위를 지나가는 일도 있습니다. 우남 사거리 이후로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표정 안 좋죠? 예, 창문 너머로 보이십니까? 차 또 섰어요. 광주 들어온 지 언제인데 여전히 터미널에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괜히 바깥을 봅니다. 그런다고 뭐 기분 전환이 되니? 너 지금 공복 상태일 건데 뭐 먹을지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차 안에만 있으니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터미널이 보이는군요. 이제 터미널에 내려서 밥 먹을 요량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터미널에 가게가 많이 있어서 그냥 단순히 메뉴 고르는 게 문제일 뿐이니까요. 터미널이 보인다고? 어림도 없지! 네, 좌회전 신호 대기가 있습니다. 밥 앞에서는 괜히 사람의 예민도만 자극시킬 뿐이죠. 인간은 공복 상태일 때 예민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진정으로 터미널 구내 쪽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되네요. 예, 잘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좌회전 금방 했고요. 이제 아니, 저거 혹시 광주고속? 이야, 이 플랫폼 도착을 앞두고 광주고속 좀 보네요. 허허.
아무튼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는 18시 47분쯤에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광주 동대구 고속버스 노선 서대구 경유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광주와 동대구에서 6시에서부터 22시 40분까지 있으나 배차가 불안정한 관계로 막차가 그보다 빠른 경우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등급별 출발 시간도 일자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전체 출발 시간을 참고삼아 보여드립니다. 일반 고속은 2에서 3회, 우등고속 월에서 목요일 8에서 10회, 금토 14에서 16회, 일요일 16회 운행 중입니다. 동대구에서 우등 22시 40분 차량이 편성되지 않을 때 막차가 앞당겨지게 됩니다. 프리미엄만 일정하게 하루 5회 운행 중으로 합해서 운행 횟수는 최대 기준으로 24회입니다. 광주 동대구 고속버스 노선 요금은 일반 고속 14,900원, 우등 고속 21,800원, 프리미엄 각각 26,900원, 28,300원, 심야 우등 23,900원, 심야 프리미엄 29,500원, 31,100원입니다. 현재 광주 대구 고속도로와 당연히 연결점이 있는 노선인데요.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하는데 광주 대구 고속도로 전 구간을 이용하는 노선으로 예약처상에 안내되기로는 소요시간 3시간입니다. 지금이야 3시간 운행이 가능할 수 있지만 88 올림픽 고속도로였을 당시에는 지금보다 수십 분 더 소요되었습니다. 1984년에 최초 개통한 88 올림픽 고속도로는 당시 왕복 2차로로 건설됐고 동서축으로 영호남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어 명칭은 동서고속도로가 될 수 있었지만 1988년에 있을 올림픽 기념을 위하여 88 올림픽 고속도로로 명명되었습니다. 1980년대 당시로서는 도로 건설 기술이나 역량이 지금보다 부족했고 최대한 산등성이를 타거나 산을 피해서 가는 선형에 당시 고속도로로 운행하는 자동차 대수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 것을 고려해 중앙선 정도만 그어진 왕복 2차로 도로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개통했던 급경사나 급거구가 몇 곳이 포함된 왕복 2차로 구간이 2000년대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있었고 세월을 거듭하며 도로 건설 기술이 발전하고 환경이나 선형이 괜찮은 도로들이 등장하며 타 고속도로에 비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제한 속도는 100km가 아닌 80km였고 심하면 60km 구간도 있을 정도로 타 고속도로에 비해 통행 제한 속도가 낮았고 중앙 분리대 없이 단순 중앙선으로 끝이어서 중앙선을 잘못해 넘어가 반대편 차량과 정면 충돌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1990에서 2003년 통계에서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치사율 31.9%로 1위 기록을 하는 5점으로 남기도 있습니다. 물론 왕복 2차로 고속도로가 과거에는 몇 곳이 더 있었다고는 하나 그동안 확장 및 개량 공사를 하며 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위험성을 줄였지만 88 올림픽 고속도로만큼은 긴 왕복 2차로의 구간을 1980년대 환경 거의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변함이 없이 무려 2015년까지 이용되었다가 선형 개량 및 편도 2차로 확장 공사를 통해 지금의 광주 대구 고속도로가 되면서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광주 동대구 노선도 당시 88 올림픽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곳 중 한 곳이었으며 현재 거리 기준으로 총 211.9km이지만 과거 당시 소요시간은 총 282.9km의 서울 경부 동대구 고속버스 노선 소요시간 3시간 30분과 비슷했습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보다 짧은데도 그러한 소요시간을 보였던 것은 고속도로의 당시 운행 환경이 고속버스 노선 운행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당시 88 올림픽 고속도로를 어쩌다가 한 번만 이용하는 사람이었어도 열악한 도로 환경 때문에 당연히 좋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광주와 대구 간을 이어주는 다른 노선은 광주 대구서부 시외버스 노선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시외버스는 평상시 6회만 운행하고 있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출발하는 차량편이 모두 없습니다. 시외 우등 19,900원, 시외 프리미엄 25,900원입니다. 광주 대구 서부간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금호고속 직행에서 운행하고 있는 직통 노선과 동광고속이 운행하는 완행 노선이 있는데요. 완행은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함양군, 거창군 소재 터미널이나 정류소를 경유하고 현재 운행하는 버스는 한 편만 있습니다. 대구 서부 광주 전 구간 완행버스로의 승차권 발권을 못하게 하고 있고 금호고속 직행의 직통버스로만 발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광주에서 대구까지 철도로는 어떻게 이동해야 할까요? 과정을 말해보면 광주역 또는 광주 송정역에서 서대전역까지 호남 기존선 경유 열차를 이용했다가 서대전역에서 대전역까지 시내교통으로 따로 이동한 후 대전역에서 동대구역까지 경부고속선 경유 고속열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경로 자체는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동남쪽으로 내려가는 식입니다. 렛츠코레일이나 코레일도 환승 경로 조회에 따르면 오송역까지 가서 환승하라고 하거나 심하게는 서울까지 가서 환승하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광주에서 대구로 가기 위해서 상경 한번 했다 가라고? 누가 이 경로로 가?
네, 아무튼 광주와 대구 간을 바로 이어주는 노선이 없다 보니 대중교통편은 정치였으면 3시간가량 소요되는 버스 이용 말고는 탁월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와 대구 간을 바로 이어주는 철도 노선, 일명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대상에 포함되며 확정되었습니다. 달빛내륙철도의 대략적인 경로는 현재의 광주 대구 고속도로를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로서 담양, 순창, 남원, 장수, 함양, 거창, 합천, 고령 일대를 지나가는 총 연장 199km이며 예상 소요 시간을 약 1시간 30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빛내륙철도의 대구 쪽 시종점은 서대구역이 되어 동대구역이나 서대구역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쪽에서는 광주 송정역에서 이용할 수 있겠지만 광주역도 달빛내륙철도 이용 가능 철도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역은 원래 호남선 KTX 정차역 중 한 곳이었으나 2015년 호남고속선 개통 이후로 고속열차 정차역이 광주 송정역으로 단일화되면서 상황이 뒤바뀐 곳인데 광주역 자체가 달빛내륙철도 정차역 대상에 포함되고 달빛내륙철도에 KTX 운행까지 확정될 시에는 다시 KTX 정차역 타이틀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달빛내륙철도는 최소 2030년 개통 목표이기 때문에 몇 년 더 기다려야 하지만 그래도 철도로 광주에서 대구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철도교통망 구축계획 대상 선정으로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달빛내륙철도 계획에는 선로가 딱 하나만, 그러니까 단선 건설이라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복선 일대보다 적은 횟수로 운행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대피용 선로 시설이 적어도 주어지겠지만 수요가 낮을 것으로 보이니 우선 단선 건설부터 추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선로 여건 문제로 달빛내륙철도 열차의 운행 횟수가 고속버스의 운행 횟수보다 부족한 편이 되면 배차면에서는 철도 이용보다 고속버스 이용에 좀 더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철도 노선을 단선으로 건설할 계획이 있는 곳은 달빛내륙철도뿐만 아니라 춘천 속초선도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는 철도가 전혀 지나가지 않는 곳이다 보니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선 시외로 나갈 수 있는 대중교통편이 전혀 없는데 춘천 속초선 신설로 서울에서 속초까지 철도를 통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지만 춘천 속초선도 단선 건설로 계획돼 있어 서울 경부 양양 속초 노선이나 동서울 속초 노선과 비교해도 준수한 운행 횟수를 보일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